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입니다. 오늘 강의는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쭉쭉 훑고 넘어갑니다. 좌표평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두 점 A 한 수직선에서 x1, x2 사이의 거리 선분 AB는 여기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딱 취해줍니다. 절대값을 딱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 절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과 x1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바로 x1이 되겠습니다. x1 빼기 0인 거니까 0 빼기 x1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x1, y1이고 x2, y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P에서 Q까지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x1에서 x2까지 x2 빼기 x1이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y2 빼기 y1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2에서 PQ는 바로 루트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공식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은 뭐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야? 아하, 거꾸로 생각.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 갖고 공식은 생각할 수 있는데 공식을 보고 이것의 근원이 뭐지?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생각. 좀 깊은 생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점 5와 x1, y1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다. 그럼 이걸 보고 아하, 원점에서 이 한 점까지 거리구나 라고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파푸스의 중선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과 좌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파푸스의 중선정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활용도가 높아요. 나중에 수능에서도 이런 것들 증명할 때도 이게 나올 수가 있겠고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얘가 중선이 중선. 중점에 연결한 선이 중선이 아닙니까? 중선 정리. 이놈의 제곱 더하기 둘 중에 똑같기 때문에 한 놈. 이놈의 제곱을 합한 것에 두 배와 같다. 두 배와 같다. 됐죠? 요건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수능형 모의고사에서 나온 경험이 많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이 정도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점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a, X를 했을 때 a 값은 뭡니까? 그럼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친절하게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아놨어.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해요. 모의고사 문제는 친절합니다. 근데 이걸 안 잡더라도 x축 위에 있는 점은 y가 0인 거니까 내가 잡아야 돼. 그래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해주면 선분 AP와 선분 BP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A점에서 P점까지 거리.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과 BP의 제곱은 A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같다 이거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12 A 플러스 36 플러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죽네. 옳지. 이항시켜주면 10A가 되겠죠? 그죠? 그럼 36 플러스 9는 45 빼기 5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40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A 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기본적인 문제. 이것이 3점짜리로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좋습니다. 자, 교육적인 기출입니다. 좌표평의 한 점 A, 2,1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의 외심은 변 BC 위에 있고 좌표가 저렇다고 합니다. 이놈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학교 도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중학 도형 세 강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라 이거죠.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이렇게 할 때마다 정리하시라 이거죠. 자, 외심은 우리가 외접원이 있어. 원이 있어.
삼각형을 이렇게 싸고 돌아가.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라고. 응? 그죠? 근데 얘가 이 삼각형의 바깥을 싸고 돌아가는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게 예각삼각형이면 내부에 있겠고, 직각삼각형이면 우리가 요 BC가 이 중심을 지나가. 지름이라고 한다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 90도.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바로 빗변의 중점. 얘가 외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와 요 B까지 이르는 거리와 요 C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은 다 똑같아. 이렇게. 이걸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A점이 2,1이야. 이렇게. 2,1이고 변 BC. 외심은 변 BC 위에 있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했잖아. 그러니까 외심은 변 BC 위에 있어. 이 변 BC 위에 있다는 소리는 이것은 직각삼각형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이 외심의 좌표가 BC의 중점이다 이 말이죠.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겁니다. 그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그러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바로 BC. 선분 BC의 제곱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선분 BC로 가면 되겠네. 선분 BC는 2배 선분 OA 맞습니까? 왜? OA가 반지름이잖아. OB도 반지름, OC도 반지름, BC는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2배. 그러니까 2배 루트 OA는 뭐가 됩니까? 2 빼기 1이죠. 3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2의 제곱. 따라서 이것은 2배 9 더하기 4 루트 13 맞습니까? 이게 선분 BC야. 그럼 그걸 제곱하니까 4 곱하기 13 얼마? 4, 3, 12, 4는 4, 52. 정답 2번.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그 외심의 성질과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우리는 딱 쓰는 것은 두 점 사이 거리 하나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그거 하나 꼴랑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내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 지출입니다. 이런 게 수능형입니다. 알겠죠? 중학교, 고등학교이란 공통과정, 수학 1, 수학 2, 수학 미적분에서 배웠던 확통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 딱 집어넣고 문제를 딱 내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형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개념이 빠지면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빠진 벽돌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무리한 선행보다는 확실한 복습이 중요한 거야. 빠진 벽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선생님이 기본서에서 다 해줬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시 푸는데 새롭죠? 그런 겁니다. 밑에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좌표평면 대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끊어.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대요. A와 B가 지점 O로부터 북쪽에서부터 10km, 여기서 10km야. 그다음에 서쪽으로 5km 떨어져 있어. 빗집이 있어. 거기서 A는 남쪽으로 계속 시속 3km로 가는 거고 B는 동쪽으로 시속 3km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갈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의 거리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것을 이 상태로 놓지 말고 좌표 평면화 시켜 이렇게 쭉 얘를 X축 그 다음에 쭉 얘를 Y축 잡아 여기를 원점 잡아요. 그럼 현재 A점의 좌표는 뭐가 있냐면 0, X축이니까 0,10이 있어. 10km. 이런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 있다고. 원점 왼쪽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여. 반드시 거리, 시각, 속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세 개의 관계가 있잖아. 아이언 마스크. 이마에 양볼에 속시를 써 이렇게.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각. 시각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각분의 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t 시간이 지난 후 시간을 모르잖아. 이 시간을 모르잖아.
그럼 우린 t 시간이 지난 후에 t 시간 후에 최소가 될 때 시간을 t라고 할게. t 시간이 지난 후에 최소가 된다고 할게. 후에 그때 A점의 좌표는 A'이라고 할게. 그럼 A점은 우리가 시속이 3km야.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 시각이 t고 속력이 3인 거니까 3t만큼 줄어들었겠지. 여기서부터 음의 반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A'의 좌표는 X는 변함이 없겠고 10에서 3t만큼 빼지는 거지. 이게 t 시간 후에 A점의 좌표.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점점 양의 반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4km야.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 그러면 4t만큼 양의 반으로 갔겠지. 그러면 그때 t 시간 후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5에서 더해지는 거지. 이동 거리 4t만큼 양의 반으로 간 거니까 y좌표는 무조건 0이 될 것이고. 응? 그쵸?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최소가 될 때 거리를 구하래. 최소가 될 때. 그러면 나는 그때 거리 A', B' 거리를 구해주는 겁니다. 거리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4t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뭐가 됩니까? 3t 마이너스 10의 제곱. 얘가 t 시간 후의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거리가 최소가 되는 시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난 이 안에 있는 요것을 ft라고 잡아줄게. 그러면 저 ft를 딱 계산해 보면 전개합니다. 16t의 제곱 마이너스 8호 40t 플러스 25 9t의 제곱 마이너스 60t 2, 3은 6 플러스 100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5t의 제곱 마이너스 100t 플러스 125 되는 거 맞습니까? 2차 함수 최대최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돼야 루트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럼 대칭축의 t의 값은 얼마입니까? t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됐죠? 2차 함수. 그럼 2가 되겠네? 그죠? 50분의 100이니까 2시간 후. 시속이니까 2시간 후에 얘가 최소가 돼. 그때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그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t에다 2를 대입해. 2를 딱 대입해 보면 그때 얼마가 나와? 2를 대입해 보면 대입해 볼까요? 계산만 하면 되지. 끝났어. 2 대입할게. 그러면 8 빼기 5니까 3의 제곱. 그죠? 그럼 6 빼기 10이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죠? 그러면 이건 뭐 5 되는 거 맞습니까? 정답 5네. 루트 25니까. 정답 5km. 단위가 km.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좌표 평면화 시켜. 대수로 분석해. 그래서 이것을 좌표로 만들어. 그래서 시각 t를 모르니까 t 시간 후를 잡아. 거리 시간 속력은 속력을 줬잖아. 거리를 구하고 싶어. 시간을 모르지. 시간을 잡아. 그 t 시간 후에 두 점의 거리를 잡고 거리를 구해. 그러면 몇 시간 후면 최소가 돼?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렇게 통합되는 겁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풀어주면 다 풀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통합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젠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의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선분의 내분은 선분 AB,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를 M 대 N으로 안에서 잘리는 것을 내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점이 내분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외분은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M 대 N으로 선분 AB를 M 대 N으로, M이 N보다 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바깥에서 자르는 겁니다. 넘어갔다 돌아와. 근데 M이 작아. M이 N보다 작으면 거꾸로 N만큼 갔다가 N만큼 넘어가. 이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분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외분점. 이거고요. 수직선으로 갑니다. 한 수직선의 내분점 X1점과 X2점이 있는데 그것의 M 대 N 내분점은 우리가 선생님이 기본수 할 때는 증명을 다 했습니다. 선분 AP 대 선분 PB가 M 대 N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X를 간에서 딱 풀어주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내분점 구하는 공식 유도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외분점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됐거나 뭐 두 가지 이렇게 됐을 때, M 대 N 됐을 때 역시 우린 선분 AQ 대 선분 BQ가 M 대 N이다. 이걸 이용해서 X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M 대 마이너스 N 내분점 공식과 똑같아요. 외분점이. 그러니까 M 플러스 N, M 플러스에서 플러스 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N만 대입하면 돼. 그럼 외분점 공식 튀어나와. 알겠죠? 요거 공식 다시 한번 정리.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오케이. 이렇게 MX2 빼기 NX1. 뭔 쪽으로 가는 거야? 뭔 쪽? 크로스로 가는 거야. MX2 NX1. 크로스로 가는 거야. 이렇게 외분점이라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표평면으로 갑니다. 하나의 수직선이었으니까 좌표가 하나밖에 없겠죠. 좌표평면은 X축과 Y축 실수평면이잖아. 실수축, 실수축. 실수평면이기 때문에 자,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점의 좌표는 이것을 내분점 X 구하고 외분점 내분점 Y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구조가 똑같아.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중점은 우리가 1대1 내분점인 거니까 바로 1을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X1 플러스 X2 Y값 두 개 더해서 1을 나눠주면 중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을 정리.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구조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을 정리를 딱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점밖에 없는 수직선 X좌표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면 Y좌표 하나 추가되는 거고. 중점은 2분의 X1 플러스 X2고. 좌표평면은 Y좌표가 추가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과생들은 기하를 하게 되면 공간좌표 가면 Z좌표가 하나 추가돼. 그때 여기에 Z값 하나만 추가되면 되는 거야. 이것을 알면 공짜로 공간좌표를 거저 먹어요. 공간에서 내분점, 외분점 그냥 먹는 것. 그냥 너무너무 쉽다고. 그때는 그냥 보너스야, 보너스. 이게 되면.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수학은 단기 완성이 아니라 단계 완성이라고. 여러분 지금 단계를 채우고 있는 거야. 빠진 벽들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됐죠? 외분점입니다. 그러면 Y좌표 하나 추가. 됐죠? 끝이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연습 들어갑니다. 자, 교육청이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감각을 살려주는 거야.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고. 두 점 A, B에서 선분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P. 1대2로 외분하는 점이야. P. 선분 O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먼저 P점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1대2 외분점이니까 선분 AB야. AB야. 1대2 외분점이니까 1대 마이너스 2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쓰면 돼. 그럼 P는 뭐가 돼? 바로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곱하기 크로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크로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콤마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크로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크로스 0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할 점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P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 우리가 자 원점 0,0이 있겠고 그 다음에 P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얘가 3대 선분 OP야. 3대 2로 OP 3대 2로 내분점 그걸 내가 Q라고 할게요. 그러면 3 플러스 2분의 내분점인 거니까 크로스. 그러면 3 곱하기 5 15 3 플러스 2분의 역시 크로스 마이너스 1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할 Q점의 좌표는 5분의 15니까 3 5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3,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공식 대입하면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평행사변의 성질입니다. 점과 좌표에서 평행사변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의 정의입니다. 평행 이게 정의입니다. 성질이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 이 대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성질. 그리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지 않습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 2등분합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 이것과 이것의 중점과 이것과 이것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평행사변하면 이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중점이 일치한다. 이것을 많이 우리가 물어봅니다. 자, 마름모의 성질은, 마름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름모는요. 정의 말해봐. 왜 말을 못하지? 마름모. 그렇잖아. 마름모의 정의. 이게 빠져 있는 거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몰라. 선생님, 네 변의 길이 같은 정사각형 아니. 정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돼. 그게 정사각형의 정의야. 그럼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정의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야. 그러면 마름모랑 직사각형이랑 합한 게 정사각형이야. 알겠죠? 그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또 평행사변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대변의 길이가 같고 이 각과 이 각도 같고 이 각도 이 각도 같습니다. 특징,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수직이등분합니다. 마름모는 수직이등분해요. 수직이등분합니다.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특징. 역시 중점이 일치합니다. 마름모는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도형입니다. 좋습니다. 자, 네 점이 있습니다. 마름모래요. 마름모. 이것 때문에 풀어. 이 말 때문에 푼다고. 그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찍어 이렇게 A점, B점, C점, D점이 있어. 그냥 A,3 이렇게 마름모 그려놓고 3,1 도형을 그려.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도형은 그려. 그리라고 있는 거야. D점 4, 대략적으로 그려. 이렇게 대략적으로. 됐죠? 대략적으로. A, B, C를 모르니까. 그때 구하래. 그럼 먼저 할 게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 이렇게. 그러면 중점이 일치한다고. 그러면 AC의 중점 뭐지?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3 플러스 C야. 이것과 BD의 중점 2분의 3 플러스 4, 2분의 1 플러스 4. 얘가 같다고. 그러면 X좌표끼리 같아야겠지. 그지? 분모 2가 같기 때문에 분자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4, 7과 같겠고 얘랑 같다고. 분모가 같기 때문에 3 플러스 C는 1 플러스 4, 5와 같다고. 따라서 C는 뭐가 된다고? 2. 이게 C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A, B가 있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나와야겠죠. 뭐가 나오지? 마름모잖아.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이렇게. 얘. 그럼 거기서 나는 A,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A, B에 연관된 식이 나올 거야. 그럼 뭐가 있냐면 나는 얘랑 갖다가 놓으면 되겠네. B, C 건들지 마. 얘랑 하면 식이 간단해지잖아. 그래서 선분 A, B하고 선분 A, D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도형을 보고 하면 식이 정확히 나온다고. 그러면 제곱하면 똑같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1의 제곱 4가 될 것이고 AD니까 A 빼기 4의 제곱 3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풀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 13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4, 16 더하기 1 17. 그러면 이거 죽자 이렇게 이항시킵니다. 그럼 2A는 4가 되겠죠. 그럼 A도 2가 되겠네. 그럼 A가 2면 여기다 대입해. 그럼 B는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할 A제곱 4, B제곱 25, C제곱 4.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3.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됐죠? 네, 정답 맞습니다. 33. 답만 확인합니다. 마름모의 성질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능에 꼭 나오는 거, 그리고 고2 때 수학원, 수학2, 미적, 확통, 뭐 기하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만 뽑은 겁니다. 강조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것들은 한번 쭉 훑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까지 하고 증명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주는 거야. 이거 증명해 드렸죠. 뭐 나옵니까? 한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D점이야. 그때 A, B 대
AC는 BD 대 DC. 다시 AB 대 AC는 BD 대 DC. 이게 나옵니다. AB 대 AC는 BD 대 DC. 그림으로 외워라. 알겠죠? 이거. 자, 증명 들어갑니다. 증명 다시 해줄게요. 선생님 너무 친절해. 미쳐버리겠네. 자, 봅시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평행선 그쵸? 그래서 이걸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동일각으로 같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럼 삼각형 ACE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AB 대 얘가 AE가 됩니다. AE는 BD 대 DC와 같아요. 중학교의 닮음입니다. 중학교에 설마 닮음까지 아유, 그건 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그건 선생님이 기본수 할 때는 닮음까지 다 보여드렸어. 왜 저것이 저거 대 저거는 저거 대 저건지 싹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AE와 뭐가 똑같습니까? 기억하니까 AC가 똑같잖아. 대신 씁니다. AB 대 AC는 BD 대 DC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풉니다. 세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의 좌표가 8,0일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대략 그리 할게.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A가 있겠고, 여기가 B가 있겠고, 여기가 C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 A의 ABC가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 아니죠. 이거는 외곽이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자, A점, B점, C점 이렇게 잡아줍니다. A, B, C가 있어. 그때 각 A의 이등분선이 요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A점의 좌표가 A,1이고 얘가 0,6이고 얘가 12,-3입니다. 그때 이 점의 좌표가 8,0이래. 그죠? 그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뭐가 성립해? AB 대 AC는 BD 대 DC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럼 알고 있는 길이가 뭐가 돼? 선분 비리. 두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 선분 비리는 뭐가 됩니까? 8 빼기 0의 제곱, 8의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6의 제곱. 그러면 6, 6에 30, 8, 8에 64니까 루트 100,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DC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루트 12 빼기 8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3 빼기 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되겠죠. 얘는 5가 되겠네요. 루트 25니까. 따라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의 길이의 비가 10대 여기가 길이가 여기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길이의 비가 10대 5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길이의 비도 10대 5. 약분해주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AC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B가 2대 1이야. 길이는 10하고 5인데 B는 2대 1이라고. 됐죠? 그래서 내항끼리곱 외항끼리곱 두 배의 선분 AC는 선분 AB와 같다고. 두 점 사이 거리 내놓고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4배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제곱하고 거리 제곱해서 A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해주고 그거 풀어주면 이걸 쭉 풀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205 이퀄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A 값에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A가 2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러면 A 값의 합은 A 값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 2차 방정식이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최고창분의 1창합의 개수 32다라고 이 문제의 정답을 근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드시 구하는 게 뭔지 A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계산 시간을 줄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알고 계셔. 방금 전에 했던 게 굉장히 한 8이라면 이건 한 2 정도 나와. 알겠습니까? 그 빈도수가 8 얘는 2 거의 안 나오지만 이거 나오면 그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8대 2로 나와 이게 빈분수가. 이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이게 있으면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AB 대 AC는 BD 대 CD야. 좀 틀려 이거는. 이건 좀 외우기 어려워. 그래서 이건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어때요? 요 AB와
평행선을 딱 그렇게 슉 평행선을 딱 그어줘. 그죠? 평행선을 싹 그어주면 어때요? 얘랑 평행이 되는 거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뭐로 같아? 억각으로 같지. 억각으로 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이 두 밑각이 같은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고. 그죠? 그때 뭐 증명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요 작은 삼각형하고 응? 이 큰 삼각형 이 큰 삼각형이 뭐가 돼? 닮음이야. 이게 평행인 거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은 동의각으로 같은 거고 이 각은 공통각이잖아. 닮음이라고. 닮음비니까 이거 대 요 AB 대 이것은 이거 대 얘가 된다고. 닮은 삼각형에 대응하는 변형이.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얘가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CD다.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증명을 해봐야 느낌이야. 오케이.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 QR 코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 딱 찍어주면 나옵니다. 교재에 있는 거 해설이 나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점을 꽂은 삼각형 O에 각 A에 이렇게 있어 대략. 자, 뭐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요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O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대략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각 A에 이등분선이 쭉 있다고 이렇게. 각 A의 이등분선. 얘가 OB에 만나는 D라고 한대. 이런 상황이야. 얘가 원점이 될 것이고 얘가 4,3이 될 것이고 얘가 0,6이야. 그때 요 D점을 A, B라고 했을 때 요 D점의 좌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등분선, 각 A 이등분선이잖아. 외곽에. 그러면 우리는 선분 OA 대 선분 AB는 OA 대 AB는 OD 대 BD야. OD 대 BD.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알고 있는 길이는 우리는 선분 OA를 알고 있다고. 이 두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6이라고. 원점에서 0,6까지 거리니까.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루트 x2 빼기 x로 되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6 빼기 3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5라고. 따라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야. 그래서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야? 6 대 5라고. 길이의 b가 여기가 6 대 5야. 됐지? 그러면 여기도 6 대 5야. 길이의 b가. 그럼 내가 구할 요 D점의 좌표는 선분 OB를 6 대 5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야. 6만큼 가서 5만큼 돌아오는 외분점의 좌표라고. 이걸 볼 수 있는 눈.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선생님의 대표로 풀어주는 문제고 이런 게 너무 어렵다. 그럼 확인 체크. 필수 예제. 이것들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외분점 헷갈리니까. 공식 외우고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구할 뭐가 있냐면 6 대 5 선분 OB 5하고 B가 있어. 이것을 6 대 5로 외우니까 마이너스 5 내분점과 똑같아. 그럼 내가 D점 해보면 6 빼기 5분의 크로스 6, 4, 24 빼기 0이 될 것이고 6 빼기 5분의 6, 3, 18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할 D점의 좌표는 24,18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네요.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 선생님 좀 빠릅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이해되시죠? 이제 무게중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자, 먼저 무게중심의 성질 중학교도요. 세 꼭지점에서 중점에 연결합니다. 중선. 이거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때 성질. 이렇게 생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2개고 이게 1개니까 밑변의 길이 2대 1로 내분합니다. 2대 1로 내분합니다. 이것도 2대 1로 내분. 2대 1로 내분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개념을 기본서 할 때는 이걸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용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x값 3개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y값 3개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됐죠? 그때 그 증명은 이 중점 좌표 구하고 이 중점 좌표와 나는 A점과 중점 좌표의 2대1 내분점의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됐죠? 이게 무게중심 좌표인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같은 M 대 N으로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점하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원래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일치합니다.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M 대 N 외분합니다. 이 외분점과 똑같이 M 대 N 외분합니다. 똑같이 M 대 N 외분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일치합니다. 외분점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중점 역시 1대1, 1대1, 1대1 중점끼리 연결한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 ABC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각형이 있어요. ABC가 있는데 우리가 3등분점 똑같이 길이를 3등분해. 그때 이 3등분점에 연결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때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의 좌표가 얼마나 3,2고 무게중심 좌표가 1,4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 세 변의 길이 같고 세 내각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전부 다 60도로 똑같겠죠. 그렇죠? 그때 정삼각형은요.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딱 내리잖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무게중심점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그죠? 그러면 난 여기서 이것을 뭐 h라고 한다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인 정삼각형의 높이 h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a입니다. 왜? 중점인 거니까. 이 a의 절반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그럼 그 높이 h 구해주면 2분의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3a가 됩니다.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구할 저 h는 바로 삼각비 a 곱하기 사인 60도 해주면 됩니다.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닮은 비 1대 루트 3대 2 닮은 비를 이용해서 h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h는 2분의 루트 3a야. 이렇게 알아주시겠고 그러면 넓이 s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밑변의 길이 a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방금 구했죠. 2분의 루트 3a라고. 넓이는 우리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라고 높이와 넓이 내는 공식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2분의 루트 3a고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라는 사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꼭지점 a점의 좌표가 3,2야. 그리고 뭘 줬냐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1,4라고 그랬어. 그지?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난 높이만 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거든. 그럼 한 변의 길이 요 a를 알려면 요 h를 알면 되거든. 이 높이 h는 여기서 a에서 h까지 거리거든.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을 줬잖아. 그럼 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럼 난 저 h의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빼기니까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y2 빼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네. 4, 5, 20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5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대 1 내분하잖아. 2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지. 여기는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2대 1인 거니까. 이놈의 절반. 그럼 이 높이 h가 얼마? 3 루트 5가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3 루트 5 높이는 바로 2분의 루트 3 a가 된다고. 그러면 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a는 바로 루트 3분의 얼마가 돼? 6 루트 5가 되겠지. 이게 역수를 곱해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그럼 얘는 유리화시켜주니까 3분의 6 루트 3분의 15가 되겠지. 그럼 약분 딱 때려주면 2 루트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할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야. 그럼 2 루트 15의 제곱은 4 곱하기 15가 되는 거지. 약분 딱 때려주니까 이것은 15 루트 3. 이게 내가 구할 정답.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갖고 있어야 돼. 거기에 파생되고 무게중심의 성질 2대1로 내분하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배운 거고 이렇게 통합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구조로 아시겠죠? 빠진 벽돌을 채우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삼각형 ABC와 이 삼각형 내부의 이미전 P에 대해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뭐다? 그렇지. 무게중심이다. 선생님이 기본서 할 때는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지금은 확인만.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 풀면 세 점 A, B, C가 있는데 볼게요. 하는 삼각형 ABC 내부의 P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이 30이래. 그럼 P점의 좌표는 내가 구할 P점의 좌표는 뭐라고? 3분의 딱딱딱 더해 6이지. 3분의 A지. 내가 구할 P점의 좌표가 얼마야? 2,3분의 A야. 됐습니까? 그때 P점이 이랬을 때 최소값이 30이야. 그럼 나는 AP의 제곱. 그럼 A와 P의 제곱은 2 빼기 1의 제곱 1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P의 제곱 그러면 4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니까 2 빼기 1의 제곱 1 더하기 A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2죠. 3분의 2의 2죠. 그럼 3분의 2 A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값 3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면 되겠지. 이걸 풀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거 풀면 A값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할 A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옵니다. 이건 뭐 산수하시면 되는가? 됐죠?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구해놓고 풀 수 있는 방법.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게 출제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무게중심이다. 알아줄 것. 자, 이제 정과 답표 끝났고요. 이제 직선의 방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 자, 직선은 중학교 때 직선 배웠잖아. 그때 X절편, Y절편, 기울기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딱 합니다. X절편, Y절편. 네, 정의는 뭐냐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이 X절편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값이 Y절편입니다. 근데 X축은요. Y는 0축입니다. Y축은요. X는 0축입니다. 따라서 이 X절편의 X값은 Y가 무조건 0이야. Y절편의 Y값은 X가 0일 때 Y값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X절편이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오케이. Y절편이란 이렇게 되고 그래서 X가 0일 때 Y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 끄덕. 좋습니다. 그때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쫙 있어. 그럼 직선 위에 이미 한 점, 또 한 점, 두 점을 딱 찍어. 아무거나 눈 감고 찍어. 그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직입니다. 이 증가량분의 이 증가량이 기울기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수학 2에서 델타 X값의 증가량분의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로 확장이 될 것이고 이것을 델타 X를 0으로 아주 작은 단계로 극한을 취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순간 변화율이 되면서 그것을 모든 실수로 확장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미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서 출발을 해서 미분까지 연결이 돼.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면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응?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기울기는 100% 출제. 무조건 출제되고 기울기의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변형됩니다. 무조건 이건 하셔야 됩니다.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좋습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X1, Y1, X2, Y2로 그러면 X2에서 X1을 X2에서 X1 뺀 게 바로 여기가 X2 빼기 X1이 될 것이고 Y2 빼기 Y1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분에 나눠주는 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서로 이거 바뀌면 안 돼. 1, 2, 1, 2, 2, 1, 2, 1 바뀌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여기 2, 1이 되게 1, 2 바뀌면 안 돼. 그럼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2, 1이면 2, 1, 1, 2는 1, 2. 됐죠. 자, 실전.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딱 그려봅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a입니다. 기울기가 a고. 그 다음에 이 b가 뭡니까? y절편입니다. x에다 0을 대입해봐. y절편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x절편은 뭐가 됩니까? y에다 0을 대입해. 그럼 b 이항시켜. 마이너스 b. a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직선의 기본형이 나오면 우리가 기울기, y절편, x절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1번 기울기, 두 번째 y절편, 세 번째 x절편. 됐습니까? 이 세 가지 삼총사입니다. 기울기, y절편, x절편. 좋습니다. 기울기와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식은 가장 쉽습니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면 방금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다. y는 기울기 곱하기 y절편이다. 너무 쉬운 방법. 됐죠? 그때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였을 때 이 기울기 저 m은 뭐랑 똑같냐면 탄젠트 세타와 똑같습니다. 탄젠트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와 일치한다. 그때 우리 알아둘 건 뭐냐면 탄젠트 30도는 뭡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아주겠고 탄젠트 45도는 얼마냐? 1인 거 알아주겠고 탄젠트 60도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이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것. 알겠죠? 알고 계시죠? 끄덕끄덕 좋습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식으로 알고 있죠. 기울기 m을 알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아. 그러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기억나시죠? 그쵸? 얘는 뭐가 되냐면 원점 지나가는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그럼 이게 y는 mx 아닙니까?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시킨 거야. 그러니까 y 빼기 y1, x 빼기 x1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 끝. 됐죠?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거야. 기울기 똑같고. 됐나요? 이거 갖고 공식 많이 씁니다. y-y1은 기울기 곱하기 x만. 거꾸로 이 직선은 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가? x1, y1 이 점을 지나갑니다. 이게 이 직선의 정해진 점, 반드시 지나가는 점, 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럼 뭐 구하면 돼?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라고 있잖아.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니까 기울기 구하면 되지. 바로 기울기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야. 지나가는 한 점이 y1, x1 대입하면 되겠고 아니면 y2, x2 이거 대입해도 똑같은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x1, x2가 똑같아. 그러면 x2 빼기 x1이 0이야. 기울기가 존재치 않지. 기울기가 0분의 얼마나 존재치 않잖아. 그럼 난 이 직선은 x1과 x값이 똑같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 이것은 신의 기울기. 하늘을 똑바로 찔러. 신의 노임을 샀어. 신이 기울기를 주지 않았어. 어디로 올라와? 너는 기울기를 없애겠다. 이건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존재치 않아. 이 기울기가 존재치 않아. 알겠죠? 없습니다. 이건 기울기가 없어. 아무리 기울기가 커봤자 이 기울기는 존재치 않습니다. 신의 기울기야. 자, 그냥 이 x는 x1이야. 그냥 x는 x1, x는 x2.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 없이.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야. 그럼 얘가 a, 0이고 얘가 0, b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게. 기울기는 x값이 a 빼기 0분의 0 빼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리고 y절편이 b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된다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항시켜서 공식화 시켜주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의 y는 1이다. 이렇게 공식화가 돼. 이 모양새를 바꿔주면 저렇게 된다고. 그냥 이렇게 구하던가 공식으로 외우던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야. 됐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래프. 그래프로 그래서 외우지 마. 그래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x절편이 a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이거죠. 그래프
x절편이 a래. 그죠? y축의 평행이래. 이거 아닙니까? y축의 평행.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x는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는 a. y축의 방정식은 y축. 이 y축의 방정식은 바로 뭡니까? 여긴 0이니까 x는 0이 되는 겁니다. x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야. y절편 얘가 b야. 그리고 x축의 평행이야. 이런 직선이야. 그럼 얘는 모든 y값이 b 아닙니까? y는 b라는 이건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은 바로 y는 0이 되는 겁니다. x축은 y는 0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나 수직인 직선은 그려. 좌표평면에 그려서 눈으로 봐라 이거지. 됐죠? 외우지 마.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1차 원식이 있습니다. 이게 직선의 일반형입니다. 자, 직선의 y는 ax가 기본형, y는 ax 플러스 b가 표준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 일반형. 전부 다 직선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때 자 1차 원식 얘가 있는데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어야 돼. 둘 다 0이면 안 돼. 그러면 c는 0 되잖아. x, y가 없어지잖아. 둘 중에 0이. 그때 직선의 방식이 일반 무조건 직선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기울기가 뭐가 돼? 이항시켜.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건 써야겠네. 이항시켜. 그러면 저 식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야. 그럼 b가 0이면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야. b가 0이 아니야. 그럼 by는 바로 마이너스 c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전부 다 직선이 된다. 직선의 일반형이다. 됐죠?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직선의 방식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다. 공식. 그 다음에 세 점 a, b가 한 직선 위에 있어. a점, b점, c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울기 싸움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 그럼 어떻게 돼?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 그러면 한 꼭지점과 그 꼭지의 마주보는 편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있어. 넓이를 이등분해. 그러면 이 한 꼭지점과 이 중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넓이가 똑같이 쪼개져.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응?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야. 그러면 중선을 내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넓이가 똑같아. 왜? 높이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꼭지점이니까. 알겠죠? 이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이등분된다? 그럼 한 꼭지점과 그 밑변의 중점을 지나가면 직선이 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것.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것은 전부 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돼.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돼.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돼. 원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돼. 그리고 원의 둘레 길이도 이등분돼. 이런 것들을 기초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도형입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았으면 문제 풀어야지. 갑시다. 좌표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지나는 직선이 y축과 점 0,5에서 만날 때 상수 a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겠네요. 먼저 그러면 기울기 찾습니다. 기울기는 뭐죠? x2 빼기 x1 3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입니다. 지나가는 한 점을 얘라고 할게요. 그럼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3분의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직선이 y축과 점 0,5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간다 이거죠. 그럼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죠.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럼 y에다가 5를 대입해. 5 빼기 2. x에다가 뭘 대입해? 0을 대입해. 그럼 3분의 a 빼기 2가 되겠지. 0 더하기 1이니까 1인 거니까. 그러면 3, 3은 9는 a 빼기 2죠. 따라서 내가 구할 a값은 얼마?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기출입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꼭지점 요 A점과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A라고 했을 때 그 직선 L의 X절편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꼭지점과 2차 함수의 Y절편 구하면 되겠네요. 두 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꼭지점의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공식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P 맞습니까? 아 설마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잡혀 그렇게 내가 증명 뭐 공식 외워라 했는데 아직도 안 외우면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B 그때 Y 좌표는 X 공식 Y 좌표는 공식 외우지 마라. 이거 집어넣어라. 제곱해주면 4분의 P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밑에 찍으면 마이너스 2분의 P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P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Y 좌표는 4분의 2P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P,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얘가 꼭지점의 A좌표가 될 것이고 Y좌표 B는요. X가 돼 0을 대입해. 그러면 P가 되는 거잖아. 그럼 B점의 좌표는 뭐가 돼? X가 0일 때 P가 되는 겁니다. 이게 B점의 좌표.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뭘 구해? 기울기를 구하지. 기울기는 x2 빼기 x1 2분의 p y2 빼기 y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이걸 빼. 그럼 p가 죽고 4분의 p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범분식 두려워하지 마. 4분의 p제곱을 뭐로 나눈 거야? 1로 나눈 거잖아. 나누기 2분의 p잖아. 그러면 이것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거지. 곱셈으로 바꿔주면 p분의 2 역수가 치해지는 거 맞지? 그러면 약분돼. 그러면 아하 기울기는 2분의 p가 되겠구나. 기울기가 2분의 p고 y절편이 p야. 그러면 y는 기울기 2분의 p x 플러스 y절편 p 이런 직선이 이 L이 된다고. 그것의 무슨 절편? x절편. y에다가 0을 대입해. 그러면 p를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p는 2분의 p x야. 그지? 양변에 p분의 2를 곱해. 그러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내가 구할 정답. x절편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냥 p만 들어간 거지. 그냥 계산만 좀 복잡해진 거지. 원리는 똑같다고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맞죠? 이거. 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답형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직선이 있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번. K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럼 우리는 저 식을 K 곱하기 0으로 놓고 얘가 제로 풀면 됩니다. K가 관한 항등식. 그러면 K로 묶어봐. 그러면 KX니까 KY니까 얘가 될 것이고 K가 없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퀄 0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가 K가 항등식이니까 얘가 제로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X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럼 3X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그럼 Y는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1 이 점을 반드시 지나죠. 이 직선이 품고 있는 정점. 됐죠? 이렇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K가 1이면 X축에 평행하다? K에다 1 대입해봐. 1 대입해주면 얘가 0 되지. 그럼 1이면 3Y 이퀄 3이 되는 거죠. 그럼 Y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Y는 1 되는 직선을 그려봐. X축,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어. Y값이 1이야. 모든 Y값이 1인 직선은 얘가 되겠지. 얘가 Y는 1인 직선 맞습니까? 이것은 X축과 평행이죠. 맞죠? 그냥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2면 K가 마이너스 2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얘는 0이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려봐. 이렇게. 그려봐. X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X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 마이너스를 지나가? 0, 마이너스는 이 점이라고. 이 점을 지나가냐? 지나가지 않는 거지. 틀린 거지. 정답은 뭡니까? 기억과
니은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자, 이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점이 뭐냐?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입니다. 정해져 있는 점,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 그러면 얘 플러스 k 이퀄 0이 있으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가 제로, 얘가 제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응? 그치? 얘 제로, 얘 제로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얘가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직선이 아니라도 뭐 2차 함수가 있겠고 1차 함수 뭐 어떤 식이 있더라도 이런 식이 있으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제로, 얘가 제로인 교점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3차 함수, 고차 함수, 초월함수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다 적용되는 개념이야. 이게 원 이과생들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다 적용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이겁니다. 알고 계시라 이거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직선이 이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가 저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 이 직선이 이 m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저걸 딱 볼게.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거 이항시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은 얘가 제로, 얘가 제로가 됩니다. m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점. 이 점을 무조건 저 직선은 지나가. 그리고 딱 따져보면 y는 m으로 묶어봐.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m이야. 요 m의 의미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근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직선이 있는데 얘랑 만나도록, 그럼 만나는 경계점이 어디냐면 이 끝점. 이렇게 지나갔을 때 기울기 m이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끝점, 얘가 아니라고 요 끝점. 요렇게 지나갔을 때 기울기 m이 있겠지. 얘보다 작거나 같겠고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직사각형과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갔을 때, 요 점이 뭐지? 1,2점을 지나갔을 때 m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2를 대입해. y가 2야. x다 2를 대입한다고. 그러면 m 플러스 2m이니까 3m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항시켜주면 m은 1이 된다고. 이때 m은 1이야. 그럼 요 점은 x가 3이고 y가 1이야. 대입해봐. y가 1이고 x가 3m이야. 그러면 x가 3이야. 3m 플러스 2m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러면 2고 5m이니까 m은 5분의 2가 된다고. 이때는 5분의 2야. 자, 그때 어떻게 돼? 그때 m의 범위는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겠고 1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네. 이게 m값의 범위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됐지? 그러면 5배 알파 5분의 2 곱하기 베타 1 딱딱 정답 얼마? 2.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이 있어. m에 관한 항등식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냐면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하게 많아. 자기 자신 빼고 얘 빼고 엄청나게 많아. 그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해. K로.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제로, 얘가 제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맞잖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간단하지. 또는 난 얘를 K로 잡아둔가.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표현해. 알겠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K는 실수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나는 아무데나 K 뭐 2x 빼기 y 빼기 1 플러스 x 빼기 y 빼기 3
이꼴 제로가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이 2,2를 지납니다. 대입하십시오. 그럼 K 곱하기 4 빼기 2 빼기 1 플러스 2 빼기 2 빼기 3 이꼴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K가 될 것이고 얘 얼마입니까? K는 3이 되겠네. 됐지?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 3이 6. 6x, x니까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꼴 제로. 이게 내가 구할 정답. 됐습니까?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 이꼴 제로. 됐죠? 선생님 K를 여기다 쓰면 안 됩니까? 그래도 돼.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이해됐죠?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직선, 그러니까 직선이 할 게 많아. 두 위치 관계가 되는데 정리만 뚝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평행, 일치, 수직, 평면에서 지금 여러분 평면을 하고 있어. 나중에 이과생들은 공간을 갑니다. 공간에서는 꼬인치가 하나 더 있어.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꼬인치가 있다고 공간에서는. 근데 평면에서는 꼬인치는 없어. 무조건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수직하거나 한 점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면 이런 상황. 일치면 두 개 포개지는 거야. 수직이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이렇게. 그죠? 그때 두 직선이 이런 모양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겠지. 기울기도 똑같아.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 y절편이 달라야 돼. 됐죠? 그죠? 그러면 일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응? 그 다음에 수직이면 기울기가 달라야 돼. 근데 증명이 줬잖아.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주면 얼마? 왜 이래?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이거 알고 있어. 기울기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1. 됐죠? 이건 기본 할 때 증명해드렸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기울기만 다르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고. 됐죠? 수직도 기울기가 달라. 다른데 얘는 또 특수한 성질이 있어.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까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면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상수항의 비가 까지 같으면 y절편이 같은 거라고. 그래서 평행이면 이 두 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일치면 얘마저 같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일 때 공식 기억나? 불러봐. 이게 빠져있는 거지.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합해주면 뭐야? 0이야 0.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의 합은 0이야. 이거 다시 외워. 없잖아. 아 솔직히 인정해. 없잖아. 다시 채워. 빠진 벽돌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가 다르겠지. 기울기가 다른 거야. 됐죠? 이렇게 이럴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평행이면 교점이 없지. 그 다음에 일치면 교점이 무수하게 많지. 그 다음에 뭐야? 수직이면 교점이 한 개지. 만나면 한 개지. 그때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면 이것은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지. 교점이 무수하게 많으면 해가 무수하게 많은 거지. 교점이 한 개면 해가 한 쌍이 있는 거지. x값 y값 한 쌍. 됐죠? 이렇게 통. 이거 하나면 끝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하나면 끝나. 됐죠? 오케이.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기출인데요. 밑에다 크게 그렸어. 좌표평면에 마름모가 A, 마름모가 있대. 마름모. 마름모의 정의는 뭐라고? 그렇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할 때마다 뭐 딴짓하고. 마름모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또 반박해줘. 선생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응? 한 번만 가르쳐줘서 되면 여러분이 이미 1등급이야. 계속 반복해줘. 그때문에 따라하고 스스로 해라 이제. 스스로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려줬어. 너무 땡큐야. 요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L일 때 A값. 이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전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라고. 그럼 뭘 지나가? 마름모의 성질. 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해. 그러니까 이 직선은 대각선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 교점 AC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가. 그러면 얘가 1,3이고 얘가 5,1인 거니까 중점 두 개 더해 6을 일어나니까 3이고 4를 일어나니까 3,2점을 이 직선은 지나가. 그리고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이것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이야. 그럼 두 점 지나간 직선의 이것의 기울기는 뭐야? x2 빼기 x1 y2 빼기 y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수직인 거니까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역수취에서 부호를 바꿔. 플러스 2라고. 그럼 기울기가 2고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됐지? 그러면 요거 2x 남겨놓고 이항시켜. 마이너스 y.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앞에 계수 2가 맞았지.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주니까 정답은 얼마? 플러스 4. 이렇게 이 문제 정답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형과 연결, 중학교 도형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자, 이제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이건 자주 나와. A점과 B점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조건.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 수직 이등분이니까. 그리고 수직 조건.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야. 중점 조건, 수직 조건과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은 여기에서 이 점까지 거리와 이 점까지 거리가 항상 같은, 무조건 거리가 같아. 그런 점들의 자취야. 응? P점이면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여기까지 하나 둘까? 좋습니다. 두 점이 있어. A점과 B점에 대해서 이 직선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그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땅을 찌르겠지. 이렇게. 그때 A점이 이렇게 했어. A점이 1,4가 있겠고 수직 이등분선. 얘가 B점이야. 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A, B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제? 그러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이니까 나는 이것의 중점을 찾아. 중점은 뭐가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B 빼기 4라고.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럼 이 직선에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X좌표에 2분의 A 플러스 1 대입하고 플러스 3 곱하기 Y좌표에 2분의 B 빼기 4 플러스 1 이퀄 0을 한다고. 됐지? 그럼 여기서 식이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A 빼기 1분의 바로 B 플러스 4지. 이거 곱하기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이 직선의 기울기 이항시켜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된다고.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값, B값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3,2 정답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A는 3, B는 2가 되는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수익 조건과 중조 조건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선생님이 소단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미쳐버릴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 다 중요해. 다 체킹을 해야 돼. 왜? 다 감자처럼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쭉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가 있는데 한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이 증명해 드렸잖아. 지금은 한 점의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D를 구하는데 pH를 구하는데 수선의 발이잖아. 했을 때 거리 공식 불러봐. 직선을 일반으로 잡는 거지. 불러. 루트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X니까 X에 집어넣어. Y니까 Y에 집어넣어. 그렇지. AX1 플러스 B1 플러스 C. 이거 됐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 됐죠. 무조건 나와. 앞으로. 좋습니다. 이거 갖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풉니다. 자, 교육청 기출입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 세로 길이가 3인 직사각형 OABCD에 대해서 선분 OB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D. 이 OD를 2대3으로 외분한 점과 직선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아, 직선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을 찾으려면 요 D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D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 응? 이것을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겁니다. 데카르트처럼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X축, 이게 Y축. 이런 발상. 기본한 아이디어. 그때 요 B점의 좌표는 X가 6이야. Y가 3이야. 그럼 요 C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가 3이야. 요 A점의 좌표는 X가 6일 때 Y가 0이야. 좌표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럼 요 D점의 좌표는 OB의 1대2 내분점인 거니까
여기가 1대 2 내분점인 거니까 나는 원점 0,0을 1대2로 내분한 D점을 찾아줄게.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내분점 공식 1 곱하기 크로스 6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크로스 3 그러므로 저 D점의 좌표는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3이니까 2,1점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그 D점과 어떤 원점 OD 그러니까 원점이 0,0이 있어. 이것을 몇 대면 2대 3으로 외분이니까 마이너스 3 외분이니까 마이너스 3 내분하면 돼. 그럼 난 그 점을 2점이라고 할게. 그럼 2 빼기 3분의 크로스 2는 4 없어. 2 빼기 3분의 크로스 1은 2 0이야. 그러면 이 2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 있다고. 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가 2점이 있다고. 이 2점에서 뭘 구하느냐고 하냐면 이 C점과 요 D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까지 이 점에서의 거리 구하라. 이 거리 D를 구하라 이거지. 그럼 난 요 2점을 알았어.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직선의 방식을 찾아야겠지. 직선의 방식은 요 D점의 좌표와 요 C점 두 점을 알고 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니까 요 D점이 얘고 C점이 얘니까 먼저 뭘 찾아? 기울기 찾아. x2 빼기 x1 2분의 y2 빼기 y1이야. 마이너스 2라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절편이 얼마? 3이라고. 됐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 그럼 x 플러스 y 빼기 3은 0. 일반형으로 놓고 어떤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된다고. 그 거리 D는 어떻게 구해? 공식 루트 불러봐. 1 더하기 1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절대값 x 집어넣어. y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선 루트 2분의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지. 유리화시켜주면 2분의 9 루트 2. 몇 번? 4번.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좌표평면으로 시켜놓고 내분점 외분점 구해놓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식 구해놓고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공식 한 5개 정도가 통합되는 통합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개념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입니다. 그러면 한 직선 위에서 평행이면 이 거리가 똑같다고. 이 거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으라고 무조건. 거기서 나머지 한 직선까지 거리만 딱 구해주면 그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2차 함수와 이런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리는 우리가 어때? 요 곡선 위에 있는 가장 최소거리는 가장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내면 된다고. 그때 어떻게 구하냐면 난 얘를 평행시켜. 같은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 접했을 때 두 개가 평행이었을 때 이 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곡선 위에 이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알아달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루트 5일 때 상수케 교수가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 볼록이고 꼭점이 0,3인 이런 2차 함수죠.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그리고 y절편은 k인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래.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땅을 찔러. 그럼 그 거리가 최소값이 루트 5래. 그럼 나는 요 곡선 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루트 5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때 k값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나는 이 점은 어디를 지나가?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곡선에 접하게 지나가. 난 얘를 잡아. y는 평행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a라고 잡아줄게. 응? 원래 얘는 뭔데? y는 마이너스 2x 원래 플러스 k잖아. 그지? 그럼 난 이 a를 찾아야 돼. 접하는 거니까. 그럼 1차 직선과 곡선이 접한대. 대입해.
연립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이항시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a 이퀄 0이 됩니다. 접하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고. 판별식 4분의 d. 예전에 배웠던 거 다 튀어나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 마이너스 a가 중근이니까 0을 갖는다고. 그럼 플러스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2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접합니다. 그럼 이 직선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다고. 루트 5가 되는 k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알고 있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을 찾아. x가 0이었을 때 y는 얼마? 2.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여기가 0,2가 있다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 루트 5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 저것을 이항시켜. 2x 플러스 y 빼기 k 이퀄 0 일반형으로 바꿔.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0,2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야. 루트 5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0, 2 집어넣어. 2 빼기 k와 같다고. 됐지? 루트 5를 양변에 곱해. 그러면 5가 될 것이고 얘는 절대값 k-2와 같다고.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와 같다고. 절대값의 성질. 그러니까 마이너스 뽑아내. 없앤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주면 k-2는 플러스 마이너스 5와 같다고. 그래서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그럼 k가 두 개가 나오겠네. k는 7 또는 k는 마이너스 3. 그때 보자. 얘가 플러스 2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있겠지. 아래쪽은. 그럼 요 위쪽에 있을 수가 있어.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있다고. 이쪽으로 루트 5도 있지만 이쪽으로 루트 5도 있다고. 그런데 이 직선은 이 곡선과 만나잖아. 만나니까 최소값은 아니 이 점에서 최소값은 0이잖아. 루트 5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 조건에 맞지 않아. 얘는. 거리가 최소거리는 0이라고. 루트 5가 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즉 내가 구할 k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석.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나온 값을 가지고 조건에 맞는지를 따지는 연습까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 내는 곳이. 그리고 접했을 때 직선을 대입하면 나오는 2차 방정식이 판별 t가 0이라는 조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가입니다. 원을 한번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 쏙 뽑아서 총정리 들어갑니다. 자, 숙제입니다.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개념 복습 다시 하시고요. 여러분이 부족한 빠진 벽들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넘어가도 돼. 그리고 연습 실전 문제 안 해도 돼. 선생님 풀어준 것만 풀어주면 돼. 그리고 필수 예제 확인 체크.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꼼꼼히 하셔야 여러분이 2등급을 뚫고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